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관심 많죠. 민희진 대표의 또 그리고 하이브와의 내용과의 관계가 있었던 내용으로 떠들썩했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임수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엔터 쪽 그리고 레저까지도 함께 커버하는 연구원입니다. 임수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하이브 주가가 일단 20만 원 회복은 했습니다. 그래도 네.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많은 엔터주들은 이 이슈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와의 갈등, 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요. 네네. 1단계부터 뭐 차근차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싸우느냐?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 둘을 갈라서게 했더냐고? 갈등의 쟁점은 뭘까요? 일단 4월 22일부터 하이브가 아무래도 그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정황을 좀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네. 감사권을 발동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주가가 한 마이너스 1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 사이에는 사실 뭐 다양한 정황들도 나오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론도 뒤바뀌는 현상도 나오고요. 갈등의 쟁점을 총 두 가지로 약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맞냐 틀리냐 이거 진위 여부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배임 행위에 대해서 약간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경영권을 찬탈했냐 이 여부뿐만이 아니라 배임에 있어서는 제3자한테 뭐 중요한 정보 문건들을 제공을 했냐 아니면 인사 관련해서 뭐 얘기가 있었냐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는 약간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크게 두 개다. 하나는 정말 최초의 속보에 나왔던 것처럼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이 경영권을 아예 찬탈하려고 했었느냐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배임인데 이 과정에서 찬탈은 아니더라도 알게 모르게 뭐 뉴진스라든가 어도어에 관련한 정보들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뭐 일종의 배임죄를 저질렀는가가 두 개인데 둘 다 이거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끼리 알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이브에서는 주주총회를 네. 통해서 일단은 회의만을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했는데요. 예. 통상적으로는 이 과정이 한 7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주주총회 소집을 하게 되면 배임 행위가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임안 같은 걸로 충분히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어도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5월 중순까지 이사회를 소집했다 했고요. 그리고 5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주총회를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배임안을 가지고 해임 이거를 다뤄볼 텐데 네. 결국은 지분 80%는 하이브란 말이죠. 네. 결국은 단독으로 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법정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이제 방시혁 대표 쪽 하이브 쪽에서는 임시 주총을 법안에 열게 해달라고 네네.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허가가 나요. 임시 주총이 열렸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표대결을 하니까 압도하면은 민희진 대표는 바로 해임이 맞습니다. 되겠죠. 근데 해임의 근거는 배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배임이라든가 찬탈에 이게 확정이 안 났는데 네네. 미리 이걸 그죠. 왜 해임을 그래서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결국은 해임안으로 간 뒤에 결국 민희진 대표에서는 그 소송을 다시 하겠죠. 방어 전략으로.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법원에서 이 배임 행위라든지 예. 아니면 경영권 찬탈에 대해서 조금 더 했냐 안 했냐? 네, 했냐 예. 안 했냐를 면밀히 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찬탈의 주요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이 찬탈 모의만으로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 실행을 어느 단계에서부터 실행이라고 판단하냐 이게 법원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네. 하이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문건들이 단순히 한두 건 카카오톡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 건의 문건들이 발견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도어 측에서는 이게 사담에 불과하다 해가지고 결국은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예.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제3자한테 그 문건들을 제공한 혐의는 많이 정황들이 나와서 예. 배임 행위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시주총이 열릴까요?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잖아요. 네네. 열리면 표대결을 하면 해임이 되는 거니까 그걸 뻔히 아는데
이걸 오케이를 해준다 법원이? 일단 민주주총은?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상법상 분류가 돼 있는데요. 그 상법상 지분율 한 3% 이상이면 네. 사실 배임 아니면 경영권 찬탈 이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총회를 소집을 허가해 줍니다. 허가해주다. 네, 그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거의 명확한 게요. 이제 열리겠죠, 임시주총이? 네, 그러면 표대결을 하겠죠. 네. 민진 대표가 이제 일단은 해임되고. 해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네. 다음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가의 흐름인데 네네. 그럼 하이브는 어떻게 되느냐? 뉴진스와의 밀접도가 있는데 뉴진스는 또 어떻게 되느냐? 민진 대표와의 밀접도가 있잖아요. 그럼 민진 대표가 해임된 상황에서의 바라보는 뉴진스와 하이브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저는 하이브의 본질 가치는 결국은 IP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없다. 아무래도 신인 투어스라든지 아일릿 예. 올해 데뷔한 그룹도 굉장히 시작을 좋게 했고요. 그 이외에 있어서는 결국 시나리오를 좀 나눠서 이 네.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최악의 가정을 해보면 결국은 민희진 대표가 해임이 되고 네. 그 이후에 뉴진스의 선택인데요. 네. 뉴진스가 예를 들어 뭐 활동을 중단하겠다 발표하거나 아니면 그 해외 투자자 외부 투자자들이 뭐 위약금을 상회하는 계약금을 제시해서 나가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했을 때 현재 뭐 하락세는 뭐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위약금이 약 1,000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네. 가능성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그 보편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뉴진스는 결국은 민희진 대표의 사임과 관계없이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내년에 월드 투어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투어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전에 공연장을 대관을 해놓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필요한 곡수가 있는데 최소 12개에서 20개 정도가 되고요. 네. 이 곡을 채우려면 최소 1개에서 2개 앨범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5년까지는 활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이렇게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를 따라갈래요 해서 나가는 겁니다. 네네. 근데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그 어떤 재무적 투자자가 와도 그 위약금 규모가 천문학적인 거기 네, 때문에 정말적인. 그럴 가능성은 낮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때요? 민희진 대표의 프로듀싱 능력이 네. 키포인트였다고 생각해서 민희진 대표가 없는 뉴진스가 좀 과거와는 다르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요. 아무래도 민희진 대표가 컨셉부터 시작해서 예. 초반부터 해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영향이 없다고는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결국 본질 가치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긴 한데 이게 초반 그룹과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른 그룹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뉴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랐는데 이게 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민희진 대표라기보다는 작곡가들 이런 프로듀서진들이 있고 예. 결국은 뮤비라든지 이런 컨셉추얼 약간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민희진 대표님께서 관여를 네.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 하이브에 아무래도 관련 프로듀서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약간 보충해 나가는 약간 그 부분이 하이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의 프로듀싱 능력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혁혁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러나 임시주총도 열리고 실질적으로 표대결을 해서 민희진 대표가 해임이 됐다 하더라도 뉴진스의 활동이라든가 뉴진스의 인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예상과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런 내용들 보고선 전반적인 다른 엔터 기업들에 대한 시각이 다 바뀌는 거죠. 작년 여름만 해도 한국의 K엔터 뭐 산업이다 뭐 달라졌다 얘기했는데 이제 완전히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전반적인 여파, 부정적인 여파가 엔터주로 가는 것.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일단은 최근에 어도어 사태 이후에 멀티 레이블에 대한 약간 단점이 좀 부각됐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저는 해당 사항은 멀티 레이블 체제와 관련이 없다라고 좀 단정 짓고 싶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금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M이라든지 JYP, Y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자회사 형태보다는 본부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레이블별 아티스트가 서로 경쟁하는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랑 좀 관련 없다. 그래서
하이브 사태로 엔터주 전반적으로 약간 리스크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엔터 관련주 좀 정리를 하고요. 우리 임수진 애널리스트가 실은 엔터 외에도 레저 또 이쪽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5월의 달이잖아요. 네네네. 여행주, 숙박주, 카지노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여행주 그리고 카지노주 되게 상황이 좋은데요. 예. 일단은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실적과 가장 관련이 높은 인바운드 추이 그리고 아웃바운드 추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여행주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아웃바운드가 중요한데 아웃바운드 추이가 굉장히 좋고 실제로도 패키지 판매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4월까지만 해도 업데이트를 해보면 그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7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비수기 2분기가 비수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3분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카지노의 경우에는 인바운드는 굉장히 좋지만 국내 카지노 산업 같은 경우에는 VIP 중심의 사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바운드가 고지곧대로 VIP로 연결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중국 VIP인데 중국 예. VIP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선행 조건입니다. 예. 근데 중국 경기가 아직은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에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행주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카지노주도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5월에 좀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은 좀 어떻게 트레이딩으로 좀 올려놓을까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최근에 좀, 주가 꽤 좋아요. 꽤 많이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와서요. 근데 네.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게 네. 결국은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네. 1분기에 항공 노선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보통 노선 운항 횟수가 정상화가 되면 그 효과를 보기까지 한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예. 그렇게 되면 3분기부터 이런 회복세가 본격화될 건데 그 지금 시장 기대치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높기 이렇게 때문에. 보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지금의 시세는 2분기를 바라보는 올라왔는데 3분기는 실제로 훨씬 더 네, 훨씬 실적 좋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까지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 그리고 레저주를 정리해 봤습니다. 임수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